근데 자, 지금 뭐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 일가의 밀수 의혹 수사는 관세청에서도 하고 뭐 경찰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뭐 여러 군데에서 잘 지켜보면서 본격화되고 있는데 현직 임직원들의 증언이 언론사에도 쏟아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도 계속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직접 밀수를 담당했다라는 직원이 폭로를 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공항까지 가져와서 공항에다 전달해 준 사람이죠. 2월달부터는 이민 대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 대방을 갖다 주면은 거기서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기답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그게 실수로 갔어요. 이민과 큰 것들이 뭐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거 어떨 땐 과자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초콜릿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고 주문을 어차피 이 박스에 보면 다 초콜릿 내품 모델하게 돼 있어요. 박스 겉에 보면 브랜드가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해서 거기 박스에 채워서 제가 스튜디오스나 조종사들이 이제 그거를 들고 들어가죠. 지상지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특별 대상이에요. 또 그 사관들 세관에 이거 안 한대요. 예를 들어 아무런 검사 없이 허가 없이 그 불법이죠. 예. 엄청난 큰 불법이죠. 밀수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써가지고 안 해왔어요.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 그 밀수죠, 불법이죠. 제가 몇 년 동안 그건 뭐 저희가 가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밀수를 들여왔다는 그 내용 중에 보면 과자나 초콜릿 뭐 이런 것까지도 그 거기다 넣어서 보냈다는데 무슨 슈퍼에 가서 사는 것처럼 해외에서 그 물건을 그렇게 들여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현지에서 김밥을 가져와라라고 했는데 가져가면 승진이 됐다고 하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수십 년, 수년간 이상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먹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반입이 국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시지와 같은 육가공품의 경우에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지정 검역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검역 증명서가 있어야만 수입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편법으로 받아 적발이 되면 전량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니까 이 일가가 조직적으로 이제 해외 쇼핑을 즐기는데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애호품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명 이사장의 경우에는 주로 명품 가구 쪽에 굉장히 주로 많이 이용하고요. 조양호 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부품, 고가의 카메라 부품과 와인 종류를 그리고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에는 애완견용 이 특정 브랜드의 사료를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다고 하고 또 조현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뭐 이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큰 화제가 됐는데 무려 1등석에다가 4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인가 뭐 그거 말이죠. 1등석 그리고 이제 보관하는 것도 화물칸 1등석 내지는 이제 뭐 이 점심 카트가 있는 이런 데다 이제 해서 이게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이제 적발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밀수법 관세법에 따라 이제 처벌도 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박스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스튜어디스나 그리고 조종사에게 들고 가게 했고 그게 자꾸 세관에서 그 당사국 세관에서 이상하게 보니까 나중에는 이민 가방에 넣어서 저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밀반입은 뭐 한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아까 지금 저희가 연도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오랜 기간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그 당사자는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횟수가 문제인데 최근에 그 쉽게 얘기하면 물컵 갑질 그게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한 달에 서너 차례씩 두세 차례에서 서너 차례씩 계속 저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저게 밀수인지 뭐 수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해왔다는 거죠. 저 나왔던 품목들이 그렇잖아요. 게사료, 소시지, 과자, 초콜릿 같은 거는 그냥 일상용품이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되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먹은 다음에 새롭게 또 실제로 들어왔던 날짜를 보면 열흘에 한 번 내지 보름에 한 번, 빠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도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수년째 이렇게 해왔다는 게 저는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조현아 당시 전 부사장이 이른바 그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었을 때도 이거는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은 회사 전체를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과문 내놓고 있고 본인도 반성문을 썼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도 달라진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일가는 마치 그냥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 쇼핑하면 집으로 배송해다 주듯이 그냥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외국 물건들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른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공사 구분을 못한다는 건데 그게 아마 극한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카메라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또 그 와중에도 저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건데
수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들어서는 저기 빈 가방을 줘요. 최근 들어서 2달 전부터는 갑자기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게 세관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자꾸 그 회장님 물건이나 이 높으신들 물건은 뭐 전 얘기만 들었어요. 엑스레이 통관 없이 진행이 된대요. 밀수가 된대요. 세금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 얘기만 들었고 그 다음으로 바꾼 게 이 이민 가방 제일 큰 너게지하고 그 중간 사이즈 너게지로 해서 그 빈 가방을 저한테 줘요. 그러면 그 빈 가방을 지점장한테 갖다 주면 그 지점장 그쪽에서 그거를 채워서 이거를 가져가시오. 그럼 그 가방을 여기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가방이 항상 과장이라고 항상 표기가 돼 있어요.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빈 가방을 해외 지점장한테 갖다 주면 지점장이 거기다 물건을 채워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아마 누구누구 과장 아마 그 전달해 준 그 사람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단팀이 이제 날짜도 다 나오네요, 저기.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 2월에 3번, 그리고 3월에 2번, 4월에 1번 보면 이제 빈 러기지라고 돼 있습니다. 러기지는 화물이나 이제 이런 짐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여행용 가방에다가 쇼핑한 물건을 담아서 수신자는 이 조현민 일과는 상관이 없는 해당 담당 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일과는 빠져나갈 거죠. 이게 발각된다 하더라도 사실 수신이 과장이니까 과장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되려면 과연 이제 경로 사실 우리가 이제 유럽 여행만 한다 하더라도 세관에서는 굉장히 엑스레이 쪽으로 모든 가방을 이제 검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직적으로 빼내올 수 있었다는 건 이게 이제 일반 통로가 아닌 이제 일반인 VIP들 전용 직원 전용 이제 세관을 통과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세관한 직원들도 이제 항공 자석을 담보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알려주는 대가로 이제 이걸 묵인해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아, 그런데 무슨 초콜릿이든 소세지든 뭐 이런 걸 꼭 그런 데서 그렇게 해서 갖다 드셔야 되나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거 많은데.